안녕하십니까. 대전시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교사 윤지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또 하나의 교실, 대전시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대전맹학교 문성준 교장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 대전시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전시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07년 저시력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개설된 이래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는데요. 그 시작의 포문을 여신 분이 바로 교장 선생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맹학교 교사로서 맹학교에 다니는 학생 교육에 주력하는 것이 원래의 역할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기관 설립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맹학교에 오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맡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입학 업무를 좀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외부에서 처음 맹학교 교문을 넘어오는 우리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입학 절차나 전학 절차를 밟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제가 굉장히 그 맹학교나 어떤 재활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음에도 결국 다시 되돌아 일반 학교로 가는 친구들을 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학생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친구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랑 또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꼭 필요하다고 설득을 많이 했음에도 되돌아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이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한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교육청에서 어떤 때 아마 2000년대 초중반쯤 됐을 때인데 한번 교육청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제 맹학교에 있던 친구였나 봐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쓰고 있던 그 점자 정보 단말기를 반납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저한테 물으러 전화를 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학교에서는 놓고 가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나 학부모는 이렇게 소중한 걸 놓고 가면 어떡하냐 이런 가지 아마 문제를 댔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육 매체는 선택의 영역에 있는데 맹학교에 있을 때가 아닌 바깥으로 나간다고 해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게 옳은 건지 또 맹학교가 통합교육을 받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같은 센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에게 그냥 무방비로 마치 전쟁에 나가는데 총 한 자루 들고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안에 일도 바빴지만 그 당시에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센터라는 걸 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끼리라도 이제 통합교육을 힘들게 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좀 주자 이런 어떤 소명의식 같은 걸 좀 생각해서 교장선생님께 그 당시 설득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설득을 했는데 1년은 안 되고 2007년에 그게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고 딱 중앙현관에 현판 하나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에 대전 저시력 교육지원센터란 간판이 걸리면서 처음으로 이 센터가 열리게 됐고 저랑 의기투합한 몇몇 선생님들이 이 센터를 처음으로 운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랬군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현판만 걸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교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없으니까 사실은 지도할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치료 교육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그 치료 교육실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일과 주중에는 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마다 학교에 제가 와가지고 그 파악이 된 일반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을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컴퓨터도 좀 가르치고 뭐 이런 돋보기, 뭐 확대 독서기도 교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근근히 이제 지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초기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확대 독서기 같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서울에서 어찌어찌한 행사에 참여하면 뭐 휴대용 확대 독서기 한 대를 무료로 준다는 말이 있어서 그거 받으려고 출장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막 좋은 말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 받아와가지고 너무 기뻤던 뭐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을 했는데요. 그만큼 또 굉장히 이 교육이 또 소중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2007년에 센터가 설립되고 그 후로 18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센터의 명칭과 역할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센터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저시력 교육 지원센터 이렇게 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그랬냐면 아무래도 저시력 친구가 통합교육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그 친숙함을 높이기 위해서 2007년에는 이제 저시력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제 센터를 열었고요. 그 이후에 뭐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육부라든지 우리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각장애 학생들의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2014년에 대전 감각장애 지원 거점센터란 말로 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육청에 이제 요청이 있어서 2017년에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청각장애까지도 이제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전 시청각장애 특수교육 거점센터 이렇게 현재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시청각장애 특수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네. 교육부에서는 시각장애 통합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 시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다른 센터와 좀 차이가 나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8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좀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좀 중심을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처음 개설할 당시에는 통합교육에 있어서 이 센터의 위상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센터로 많이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뭐 열린 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뭐 시각장애 이제 성공한 분들을 모셔다 특강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교육 같은 건 이제 당연히 했고, 학부모, 교사, 특수교사죠. 그런 사람들의 연수를 하면서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연수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에 아울리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아울리치 캠프를 열어서 아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일주일 정도 아이들을 매일 불러서 방학 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학생의 능력에 맞는 그 기술적인 면을 향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바꿨는데요. 아까 말한 소위 ECC 그런 사업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시기능, 점자, 보행 이런 훈련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고, 또 대학생들을 불러서 멘토링이라는 그런 교육을 매칭을 해서 했던 기억도 굉장히 색다른 저희 센터만의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통합교육 받는 애들이 아직까지는 이 누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 장면에서 결손이 100% 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못 알아듣고 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집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보완하는 교육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멘토링을 매칭을 해주고 얘네들이 어떤 통합교육의 성공률을 저희 이제 고도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성공률을 높이는 사업을 저희 센터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최근의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는 학습만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통합교육에서는 학습을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시각장애만이 따로 갖고 있는 뭐 여가 생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시각장애인만이 하는 스포츠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통합교육이 발달해도 일반 교육 장면에서 못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용 스포츠, 뭐 골볼이라고도 하고요, 쇼다운이라고도 하는 거인데 그걸 저희가 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 친구들을 불러서 통합교육 대상받는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는 게 요즘에 저희들이 어떤 중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심리 상담이 있어서 통합 컨설팅이라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친구들이 되게 이제 왕따 같은 문제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촘촘히 이 친구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요즘 특징이고, 또 영유아 쪽에 저희가 좀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가 있으면 아예 우리 윤지 선생님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아예 가정을 방문합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집 안에서 학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걸 아예 가르쳐주고 나오는 그런 서비스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반응은 저보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뭐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지원하면서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동질감, 또래 동질감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통합교육 받는 애들 외롭거든요. 힘들고. 근데 이런 데서 와보면 아, 나와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구나.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어떤 그 안정감 뭐 이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이렇게 안도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앞으로도 우리 센터가 가져가야 할 그런 거고, 학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호응은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했던 질문과 비슷합니다만 그간 센터 운영을 길게 하셨는데요. 기억나는 성과나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건 좀 자랑이 좀 많은데 어쨌든 뭐 흔치 않은 자리니까 제 자랑을 좀 한다면,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2007년에 우겨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예산과 없이 몸으로만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계획서를 좀 작성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지금처럼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교육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육부가 아시는 것처럼 광화문 어디 쪽에 청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겠다 제가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붉어지는 일인데 찾아가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화문 청사를 다 들어가 봤는데 그 교육부에 들어가서 그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 앞에서 설득을 했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특별 예산을 받아서 2011년에 저희 학교에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센터에.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센터 리모델링하고 집기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좀 굉장히 좀 새롭고요. 또 시청각 장애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이제 일반 교육도 조기 교육이 중요한데 시각이나 청각은 특히나 그 초기에 그 감각 교육이 되지 않으면 2차 장애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그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는 사설 치료실이 많아요. 근데 이 뭐 시각 장애는 사설 치료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설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걸 알고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우리 대전교육청에 좀 굉장히 때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의 노력을 거쳐서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아이 꿈샘 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유아만을 위한 감각장애 영유아만을 위한 시설도 만들고 또 야외에 보행을 체험하는 시설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밖에 이제 최근에도 여러 가지 센터 많이 활동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보람이 되는 거는 우리 이 시설을 벤치마킹하러 전국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얻어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도 작지만 올바른 일을 하나 했다는 생각에 작은 보람을 좀 느끼곤 합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 환경에서 교육받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현 통합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센터와 관련 지어서 이제 시각장애 통합교육 지원을 하면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면서 느낀 문제점이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문제점이 뭐 그런 점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개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일반 학교에 통합시키려는 그 어떤 마음이나 그런 절박함은 저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게 맞고 저희 그 지원하는데 어떤 그 대책 없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물리적으로만 통합을 시키는 데에만 이렇게 집착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아이가 이 가방을 들고 일반 학교에서 과연 얼마나 그 내용을 소화하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은 어떤 게 있어 결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단순히 그 비장의 아이들 속에서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이 다니는 데에만 그냥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보통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아는 만큼 요구도 보이는 건데 다른 걸 알려고 하지 않으시니까 요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학교도 뭐 요구가 없으면 방치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이나 아이 본인도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를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막상 그 아이를 발견해서 찾아가 보면 어떤 서비스부터 해줘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각장애 통합교육 제도가 아직 완비가 안 됐던 문제, 또 통합을 받는 친구들의 어떤 교육적 안착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볼 때 그 친구들의 교육, 그다음에 자립, 또 사회로 나가서의 어떤 올바른 사회 통합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그쪽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생각을 하면서 저희에게 어떤 요구를 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이 센터들이 좋은 우수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가까웠게 좀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 있다면 지금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유아 때부터 저희와 이제 접촉하면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이별로 그 시기에 맞는 뭐 어린이 그 유아용 신지팡이 보행부터 점자 또 나이에 따라서 그 스크린 리더 사용법 그다음에 보행까지 배워서 지금 이제 중학교에 다니는데 이 친구가 여학생인데 혼자 지팡이 짚고 부모님 얘기 들으니까 집 앞에 마트도 혼자 가고요. 또 다닐 수 있는데 혼자 다 다닌다고 하고 또 시험도 저희가 이제 점역사 가서 점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점역이라든지 해서 나름 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당당하더라. 예. 저는 그래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당함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 친구가 좀 잘 됐으면 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내실 있는 시청각장애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이야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것부터는 일단 제도죠. 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장특법의 내용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시각이나 감각장애 영역은 ECC라든지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ECC 교육을 통합교육 받는 아이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 개정이 좀 돼야 되는 게 제일 시급하고요. 그게 내실화를 가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 청각장애도 마찬가지인데요. 청각장애는 또 청각장애 요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역이라든지 이 친구들의 어떤 그 대인관계, 사회성을 높이는 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청각장애 영역의 지원도 촘촘하게 인력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일반 현장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아직 전국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의 형태, 다시 말해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교육과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의 분리교육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양쪽에 발을 다 딛고 있습니다. 맹학교도 살려야 되고 통합교육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소신으로 갖고 있고 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걸 떠나서 순수한 교육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통합교육은 저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 자녀, 내 아이의 상황에 맞는 그런 교육 전달 매체 모형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는 일반 학교가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막 너무 즐겁게 다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안전이 중요하고 또 분리된 공간에서 개별화된 공간에서 더 자기의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애 정도, 그 아이들의 학습 상태, 또 사회성, 심리적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그 모형을 골라서 선택해주고 그거를 존중해 줘야만이 그 아이가 졸업 후에 올바른 사회 통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직된 통합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이에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그 아이에 맞게 잘 선택해주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 센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 무조건 맹학교로 데려오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다 나가서 통합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어머님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거를 기준을 잡아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맹학교 문성준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대전시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립 배경과 주요 사업, 또 운영 개선점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3시간에 걸쳐서 시각장애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모쪼록 시청자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